거제의 늦봄 바람은 여전히 부드럽게 불고 있었지만 그날 아침 집안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보온병 하나, 단순한 차 한 잔이 이토록 큰 변화를 가져올 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따뜻하게 데운 물에 찻잎을 우려내던 그 평범한 시간은 사실 우리 가족의 일상을 조금씩 파고드는 균열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정의 몸에서 시작된 이상, 신호, 어머니의 손에 들려있던 낯선 약봉지, 그리고 시장 끝자락에서 들려오던 점집의 이름. 이 세 조각이 서로 맞물릴 때 나는 이미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우연이라 믿었고, 누군가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으며, 누군가는 그저 좋은 약이라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모든 큰 일은 그렇게 작은 일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한 잔의 차, 그 안에 모든 답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문제의 실타래는 언제나 평범해 보이는 곳에서 풀리기 시작합니다. 아침 공기가 맑고 차분했습니다. 거제 부두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골목을 따라 밀려오자 시장 주변이 서서히 깨어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은퇴한 뒤로 저는 새벽에 택배 상자를 조금 나르고 골목을 천천히 걷는 걸 하루의 시작으로 삼고 있습니다. 손에 익었던 스패너 대신 전동 핸드카를 미는 게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몸을 쓰고 사람을 만나는 건 여전히 좋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수정이 부엌에서 찻잎을 고르고 있습니다. 작은 찻집을 열기 위해 보온병을 닫고 유리잔을 정리하는 건 아내의 아침 루틴입니다. 싱크대 옆에 가지런히 놓인 잔들, 오래된 쌀집 달력,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소리까지 이 모든 게 우리 집의 아침을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사람들 많을 것 같지? 응. 날도 따뜻하고 장도 잘 설 거야. 가게 문은 내가 먼저 열어둘게. 당신은 찻잎이나 마저 챙겨. 부부 사이의 말투는 늘 이런 식입니다. 존댓말도 필요 없고 괜한 허세도 없습니다. 아침 공기처럼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말들이 오갈 뿐입니다. 어머니 오말순 어르신은 경로당에 다녀오실 때마다 요즘 점집 이야기를 슬쩍 꺼내십니다. 그건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얘기가 아니라 점점 잦아진 습관이 됐습니다. 보살이 그러는데 물길이 좋아야 집안 기운이 산대. 따뜻한 차를 자주 마셔라 하더라. 어머니, 따뜻한 거 드시는 건 좋지만 너무 믿지는 마세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다들 간다더라. 다들 좋다 하더구나. 말씀은 가볍게 흘러가지만 저는 그걸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어머니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미신과 기도, 점괘로 버텨온 분들입니다. 믿음을 탓하기 전에 그 속에 담긴 불안을 읽는 게 먼저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불안이 집안을 흔들지 않게 막는 건 제 몫입니다. 찻집 문을 열고 나가면 시장 골목이 바로 펼쳐집니다. 튀김집에서는 기름이 지글거리고 과일 상자 위에 비닐을 덮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수정은 가게 앞을 물걸레로 닫고 저는 안쪽 조명을 하나씩 켭니다. 유리 진열장 안에는 말차, 결명자, 보이차 이름표가 붙어 있고 보온병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수정은 찻잎을 한 줌 쥐고 향을 맡습니다. 오늘은 보리차에 대추 조금 넣을 거야. 어르신들 이거 좋아하시잖아.
좋지. 그거 향도 좋고 속도 편하잖아. 점심 무렵이 되면 단골들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떡집 사장님은 기계에서 묻은 분말을 털고 들어와 늘 하던 말을 꺼냅니다. 사장님, 그 얘기 들었어요? 시장 끝자락에 점집 새로 생겼다던데. 이름이 화련이라던가. 수정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소문은 참 빠르네요. 우리는 그냥 따뜻한 차나 잘 끓이면 되죠. 저는 잔을 건네며 맞장구를 칩니다. 속이 더우시면 보리차로 가시고 기운 내시고 싶으시면 대추 살짝 얹어서 드시죠. 시장의 소음은 시계초처럼 정확하게 하루를 알려줍니다. 사람들 말소리가 쌓이고 흘러가며 새로운 소문을 만들고 또 사라집니다. 그렇게 이 골목은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도 늘 귀를 열어둡니다. 좋은 소식도 나쁜 소식도 언제나 작은 변화에서 시작되니까요. 오후가 되면 어머니가 찻집으로 오십니다. 자리에 앉아 차 한 잔을 비우시고는 꼭 같은 말을 덧붙이십니다. 수정아, 내 손은 참 따뜻하다. 근데 보살이 그러는데 체질에 찬 기운이 있다더라. 따뜻한 약차를 더 자주 마시면 좋다 하더라. 어머니, 저 지금도 잘 마시고 있어요. 차는 가볍게 마시는 게 좋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면서도 시선을 보온병 쪽으로 슬쩍 주십니다. 저는 그 눈길을 놓치지 않습니다. 불안은 늘 사소한 틈에서 스며듭니다. 그 틈을 미리 메워야 할 사람은 결국 가족 안에 있는 사람이죠. 해가 기울 무렵 손님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 시간에 저는 보온병 뚜껑을 다시 확인하고 수정은 내일 쓸 찻잎을 덜어 통에 옮깁니다. 습기를 막아야 향이 오래 가니까요. 패킹을 손끝으로 눌러보면 탄탄한 느낌이 돌아오고 저는 그제야 마음이 놓입니다. 이런 사소한 습관이 우리 집 평온을 지켜왔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면 골목 끝 오디오 가게에서 라디오를 키워놓습니다. 예전 트로트가 골목을 타고 흘러오면 저는 걸음을 조금 늦춥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 매정했던 세월도 조금은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수정이 제 옆에서 말합니다. 오늘 손님들 다들 속 편하다고 하더라.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좋지? 당연하지. 당신이 끓인 차 맛이 그래서 그래.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식탁에 앉아 계십니다. 앞에 낯선 메모지가 놓여 있고 점집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 그 보살집이라더라. 다들 좋다고 해서 받아왔어. 어머니, 주소까지 적어 오실 필요는 없었는데요. 그래도 받아오셨으니까 제가 눈으로라도 확인만 해볼게요. 확인은 해라. 괜히 마음이 쓰여서 그런다. 저는 메모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습니다. 이런 건 무시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조용히 확인하고 경계를 세우는 게 낫습니다. 의심보다 분별을 먼저 세우는 게 가족을 지키는 길이니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수첩을 펴서 오늘의 일을 간단히 적습니다. 오늘 보리차가 인기가 좋았던 것, 어머니가 건넨 주소, 시장에서 들은 소문. 수첩을 덮으면서 제 속에서 아주 작고 묘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평온한 하루였지만 뭔가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감각. 보온병 뚜껑을 닫는 소리가 밤 공기 속으로 퍼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신호처럼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무사히 끝났다는 신호이자 내일도 같은 온도로 살아가자는 약속. 아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틈이 생겼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아침, 찻집 앞 골목에서 불어오는 공기가 조금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람도 똑같았고 골목 소리도 똑같았지만 사람 얼굴에 미세하게 번지는 긴장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수정이 찻잎을 고르는 손길이 예전보다 느려졌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아챘습니다. 평소엔 보온병을 닦으며 콧노래까지 부르던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닌데 요 며칠 몸이 좀 묘해. 머리가 좀 무겁고 속도 뒤틀리는 느낌이야. 병원은 갈까 말까 했는데 그냥 감기 비슷한 건 줄 알았어. 저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마음이 턱 내려앉았습니다. 수정이 몸이 안 좋다는 건 그저 피곤한 게 아닙니다. 그녀는 웬만해선 자기 상태를 내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짜로 힘들지 않고선 이런 말을 꺼내지 않죠. 오늘 가게는 그냥 내가 봐도 되니까 병원 다녀와. 아냐. 오늘은 손님 많은 날이잖아. 괜찮아. 참을 만해. 그 말은 결국 병원에 가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루를 버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은 평소처럼 활기찼고 단골 손님들도 여전히 웃으며 가게로 들어왔지만 제 마음은 자꾸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눈앞에서 보온병을 챙기는 수정의 손이 평소보다 떨리는 걸 놓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결국 수정은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신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건강식품이나 보조제를 드신 게 있나요? 없는데요. 차는 늘 마시던 거 마셨는데요. 몸에 맞지 않는 성분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번에 문제를 일으킬 수준은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섭취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당분간은 드시는 걸 전부 중단해 보세요. 검사 결과라는 단어가 귓가를 세게 때렸습니다. 몸에 맞지 않는 성분이라니. 수정은 늘 먹던 것밖에 마신 게 없었는데요. 집에서 끓인 차, 보온병에 담은 물, 익숙한 루틴뿐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수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상하지? 내가 새로 뭘 마신 게 없어. 그냥 늘 하던 거였는데. 혹시 어머니가 뭐 주신 거나 가게에서 누가 건넨 거 없어? 글쎄 기억이 안 나. 그냥 다 익숙한 것들이라. 버스 안 창문 너머로 크레인이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퇴근하는 사람들 발소리와 시장의 마지막 소음이 섞여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익숙한 풍경 속에서 저는 뭔가 낯선 기척을 느꼈습니다. 조용히 균열이 벌어지고 있다는 예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수정이가 요 며칠 몸이 좀 안 좋아요. 혹시 뭘 챙겨주신 거 있어요? 아니, 별건 아니고. 보살이 좋은 약이라고 해서 조금 준 게 있긴 하지. 따뜻한 약차라고 하더라. 그걸 언제 주셨어요? 글쎄 지난주쯤 수정이가 피곤해 보이길래 한 봉지 줬다. 말투는 아무렇지 않았지만 제 등줄기를 타고 땀이 맺혔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좋다고 들은 걸 건넸을 뿐이라고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그게 지금 몸에 맞지 않는 성분의 시작점일 수도 있었습니다. 수정은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다. 조명을 등지고 앉아 있으니 얼굴이 조금 수척해 보였습니다. 그때 그거 기억나? 어머니가 좋은 거라고 줬던 거. 그거. 따뜻하다고 해서 마셨지. 근데 그게 뭐? 혹시 그게 문제일 수도 있어.
병원에서 몸에 맞지 않는 성분이 들어오고 있다고 했거든. 수정은 잠시 멍하니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손으로 보온병을 잡는 그 동작이 유난히 느리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주방 조명을 끄고 수첩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점집 주소, 어머니가 건넨 약차, 수정의 몸 상태, 이 세 가지가 자연스럽게 한 줄로 연결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었습니다. 보온병 뚜껑 소리. 시작은 거길 수도 있다. 사소한 일상 속에 틈이 생겼습니다. 그 틈이 얼마나 깊은 건지, 얼마나 오래 이어질 건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균열은 이미 조용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찻집 문을 열자마자 골목의 공기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늘 보던 풍경인데 어쩐지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달랐습니다. 튀김 냄새도, 과일 상자도, 사람들 말소리도 그대로인데 그 안에 뭔가 낯선 기운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마음속에 의심이 자리 잡으니 모든 게 다르게 보였을 겁니다. 수정은 전보다 조금 창백해진 얼굴로 카운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전날보다 눈밑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괜찮아? 응, 어제보단 좀 나아. 근데 몸이 이상하게 무겁네. 뭔가 맺혀 있는 느낌이야. 오늘 가게는 내가 좀 더 봐도 되니까 무리하지 마. 괜찮다니까.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가 보기엔 분명 달랐습니다. 그녀는 늘 손님들 앞에서 생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생기가 흐릿하게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문제의 실마리는 보온병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니 우리가 쓰는 보온병은 전부 손에 익은 것들이었습니다. 어떤 것도 새로 산 적이 없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고 씻고 닦으며 관리해 왔기에 믿을 수 있는 물건들이었죠. 그런데도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신, 이거 다 우리 가게에서만 쓴 거지? 응. 나 말고는 손도 안 대잖아. 혹시 최근에 누가 잠깐 맡아달라고 하거나 건넨 적은 없어? 수정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글쎄 잠깐 가게 비운 사이에 떡집 사장님이 맡아주신 적은 있지. 그날 장 보러 갔을 때. 근데 그건 아무 상관 없을 거야.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넘겼을 대화였지만 지금은 모든 게 신경 쓰였습니다. 저는 머릿속에서 시간 순서를 천천히 복귀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집에서 들려온 이름, 어머니가 건넨 약차, 수정의 몸 상태. 이 모든 조각들이 묘하게 맞물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시장 CCTV가 설치된 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이 골목 촬영된 영상 볼 수 있을까요? 하고 점포 주인들에게 부탁을 하고 몇몇 가게에서 흔쾌히 응해 주었습니다. 시장은 오래된 동네라 대단한 시스템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가게 앞마다 저마다 달아놓은 작은 CCTV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한 곳에서 영상 일부를 돌려보다가 익숙한 인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며칠 전 오후 어머니가 점집 근처에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건네받는 모습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손에 든 봉지가 작고 하였습니다. 어깨에는 시장 가방이 걸려 있었고 주변에 몇몇 동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속에서 아주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불신도 아닌 설명하기 힘든 불편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은 단지 오래된 믿음을 지키는 분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이 지금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오자 어머니가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 지난주에 시장에 다녀오셨죠? 그때 뭘 받으신 거예요? 아, 그거 보살이 주신 거다. 따뜻한 약차라고. 수정이 피곤해 보이길래 좋을 것 같아서 줬지. 그거 어디 있어요? 글쎄, 다 마신 거 아니야? 그 대답에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미 수정이 마셨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고르고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습니다. 어머니, 그게 진짜 좋은 건지 어떻게 아셨어요? 다들 좋다잖아. 경로당 사람들도 그거 먹고 좋다더라. 나도 그 말 믿고 준 거야. 내가 뭐 나쁘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잖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선의를 베푼 것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선의가 어딘가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죠. 수정은 부엌에서 조용히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식탁에 앉아 있는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읽혔습니다. 내가 마신 거, 그거 뭐 문제 있는 거야? 아직 몰라. 그냥 확인해 보자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수첩을 꺼내 시장 CCTV에서 본 장면을 적었습니다. 어머니가 받은 봉지, 보온병, 수정의 상태, 점집 이름 화련, 그리고 그 옆에 동그라미를 치고 적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찻집 주인에서 무언가를 추적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걸 그때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평범했던 골목의 모든 풍경이 더 이상 평범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익숙했던 세상이 천천히 낯선 세계로 열리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은 여전히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엔 모든 게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떡집 앞에서 튀김 기름이 지글거리는 소리, 과일 상자 위로 쌓이는 비닐, 어르신들이 오가며 나누는 이야기까지도 예전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장면이 하나의 퍼즐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퍼즐 속에 무언가 중요한 게 숨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결국 한민구를 찾았습니다. 예전 조선소에서 같이 일했던 친구이자 지금은 경찰 상담관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강단 있는 성격이라 웬만한 일에는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저와 수정의 이야기를 들은 한민구는 잠시 눈을 가늘게 뜨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몸에 안 맞는 성분이 나왔다면 뭔가 반복적으로 들어온 거야. 그게 우연일 수도 있지만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 내가 그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 그런데 이게 워낙 사소하게 시작된 거라 증거랄 게 없지. 그래서 천천히 확인해야 해. 어디서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누가 건넸는지. 사람의 의도보다 중요한 건 흔적이야. 한민구의 말은 담담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어머니가 점집 앞에서 무언가를 봤던 CCTV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믿었던 것뿐이고 아마도 그 뒤에 다른 그림이 있을 겁니다. 문제는 그 실체를 어떻게 드러내느냐였습니다. 며칠 뒤
한민구와 함께 시장 근처 약국과 한의원을 차례로 들렀습니다. 이 성분과 비슷한 게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자 약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식적인 약품은 아니었고 유통 경로도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흔히 말하는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는 건강보조제에 가까웠습니다. 이건 시중에서 정식으로 파는 건 아니야. 포장도 없고 성분 표기도 없잖아. 이런 건 되게 비공식적으로 돌아다니는 거지. 약사의 말에 제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점심 무렵 가게에 단골 어르신들이 들어왔습니다. 언제나처럼 차를 마시러 왔지만 그날따라 그들의 수다 중간에 이상하게 익숙한 이름이 나왔습니다. 화련보살 말이야. 이번에도 약을 나눠줬다더라. 그거 먹고 몸이 가뿐해졌다는 사람이 많대. 그래, 경로당에서도 그 얘기 많이 하더라. 괜히 안 먹고 버티는 것보다 낫지. 수정이 순간 잔을 닦는 손을 멈췄습니다. 저는 모른 척 손님 잔을 건네면서도 귀를 곤두세웠습니다. 화련이라는 이름, 약, 그리고 어머니. 세 가지가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저기 그 약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혹시 아세요? 제가 슬쩍 묻자 한 어르신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점집 앞에 줄 서면 준다던데? 좋은 거라면서 돈도 조금만 내면 된대. 그 한마디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줄 서서 준다는 말은 그게 단순히 어머니만 받은 게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미 시장에 널리 퍼져 있다는 뜻이죠. 이건 단순한 집안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식탁 위에는 하얀 봉지 몇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옆에 차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그냥 보살이 또 줬다. 몸에 좋다고 해서 너도 조금 마셔봐라. 제 손끝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수정은 부엌 문간에 서서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함부로 마시면 안 돼요. 병원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몸에 맞지 않는 성분이 들어오고 있다고요. 아니, 다들 먹고 괜찮다잖아. 왜 우리만 이래? 괜찮다고 해서 진짜 괜찮은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 이건 진짜로 확인을 해야 돼요. 말이 점점 날카로워지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당황한 듯 봉지를 움켜쥐셨고 수정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가족 안에서 의심이라는 단어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아무리 조심스럽게 말해도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해하려고 그랬겠니? 그냥 좋은 거라길래 믿은 거야. 저도 알아요, 어머니. 어머니 마음이 나쁘지 않다는 거. 근데 어머니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게 진짜 문제예요. 그날 밤 수정은 보온병을 씻으면서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손끝에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고 저는 그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시장의 익숙한 골목, 어머니의 믿음, 점집의 이름, 모든 것들이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몸에 안 맞는 성분이 아니라 그 뒤에 누군가의 의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잠들기 전 수첩을 펼쳤습니다. 점집 이름 약국 확인, 시장 사람들 대화, 어머니 봉지, 네 줄의 기록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적었습니다.
이건 이제 단순한 문제 아니다. 누군가 이 상황을 만들고 있다. 그날 저녁 시장 골목을 한 바퀴 돌고 가게를 닫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것처럼 잿빛이었고 골목 조명은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낡은 트로트가 흘러나왔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걸 더 늦추면 안 된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문을 닫고 집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손에는 또 그 낯익은 하얀 봉지가 들려 있었고 보온병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보살이 주셨어. 오늘도 주더라. 좋은 거라니까. 이거 마시면 몸이 가뿐해진대. 그 순간 제 심장이 턱 내려앉았습니다. 수정은 부엌 문간에 서서 조용히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엔 전혀 의심도 경계도 없었습니다. 그저 좋은 걸 가져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봉지가 우리 가족을 흔들 수 있는 도화선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어머니, 이건 함부로 마시면 안 된다니까요. 제 목소리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왜 또 그래? 다들 먹고 괜찮다잖아. 나도 마셔봤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다고 다 괜찮은 건 아니에요. 어머니도 들으셨잖아요. 수정이가 며칠째 몸이 안 좋다고요. 병원에서도 몸에 안 맞는 성분이 들어오고 있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봉지를 꼭 쥐었습니다. 봉지가 구겨지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렸습니다. 수정은 한 걸음 다가오더니 제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와 마주 선 채로 말없이 숨을 고르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대면은 우리 가족에게 거의 없던 일이었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해코지라도 하려고 그랬겠니?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다들 좋다니까 준 거야. 보살이 며느리 체질에 좋다 해서 믿은 거고. 어머니, 우리도 어머니 마음을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가 믿는 걸 누군가 이용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래된 집 특유의 나무 바닥 삐걱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방으로 들어갔고 식탁 위엔 봉지와 보온병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수정은 천천히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겉에는 아무 표시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얀 봉지, 단지 그것뿐이었습니다. 이걸 누가 만든 건지도 모르는데 다들 이걸 믿고 마시고 있었던 거야? 그래. 그리고 어머니도 그중 한 명이었던 거고. 순간 어머니 방 문틈에서 들리는 흐느낌이 조용히 번졌습니다. 수정이 그 소리를 듣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넘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건 가족끼리의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한민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더는 시간을 끌 수가 없어. 어머니 손에 그 약봉지가 또 들어왔어. 어디서? 점집. 보살이라고 불리는 곳. 좋아. 내일 정식으로 확인해 보자. 이런 건 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전화를 끊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동안 모은 기록들이 한 장에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점집 이름, 시장 어르신들의 말, 어머니의 봉지, 병원 소견서, 그리고 수정의 상태까지.
그 모든 게 이제 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수정은 조용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온병을 닦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확인해야지. 이게 뭔지, 누가 왜 돌리고 있는지, 그거부터 확실히 해야 해. 근데 만약 그게 진짜 약이라면? 그럼 다행이지. 근데 만약 아니라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수정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불안과 단단함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의 평온을 뒤흔들고 있는 게 단순한 소문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의도인지를 밝혀야만 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방에서는 여전히 작은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는 구겨진 하얀 봉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우리 가족 사이에 드리워진 그림자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그림자를 정면으로 마주할 준비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골목에 스미는 공기가 어제와 달랐습니다. 비가 내릴 듯 잿빛으로 깔린 하늘 아래 시장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도 낮고 발걸음도 느리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제 마음이 그렇게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이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걸 온몸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식탁 앞에 앉은 어머니의 얼굴은 전날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습니다.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신 게 분명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져 있었고 손에는 여전히 그 낯익은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하는 줄 알았다.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누구도 어머니를 탓하지 않아요. 근데 내 말이 계속 떠올라. 누가 나를 이용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니 내가 그 사람 말만 믿었더라.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오래 묵은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사실 예전부터 경로당에서 점집 이야기를 들으며 위안을 삼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부터 혼자 남겨진 불안이 매일같이 찾아왔고 그 불안의 틈을 보살이라는 이름의 누군가가 파고든 겁니다. 수정이 조심스레 다가와 의자를 끌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불안할 때 그런 말을 믿게 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저도 이해해요. 근데 그게 내 몸을 아프게 만들었잖니. 내가 그런 일을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봉지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손을 살짝 눌렀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진짜로 이게 뭔지, 어디서 시작된 건지 우리가 같이 알아보면 됩니다. 그 순간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분노나 의심이 아니라 진실을 확인하는 방식으로요. 가족 간의 싸움이 아니라 외부의 실체를 향한 시선으로. 그날 오후 저는 한민구와 함께 다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점집 화련이 있는 골목은 시장 끝, 오래된 간판이 덜렁거리는 낡은 건물 아래에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누런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고 조용한 트로트가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앞에는 이미 어르신 몇 분이 봉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모두 익숙한 표정으로 줄을 서 있었죠. 봐라. 이건 이미 집안 문제를 넘었어. 한민구가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었네. 이 동네 전체가 이걸 믿고 있었던 거야. 저는 입술을 깨물며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의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불안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스며드는 거라는 걸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점집 안에서 여자가 하나 나왔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빗고 화려한 스카프를 두른 중년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박화련이라는 이름의 보살이었습니다. 그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봉지를 건네주며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거 드시면 속이 훨씬 가볍습니다. 피곤함이 싹 풀려요. 보살님, 지난번 것도 참 좋았어요. 그럼 이번에도 꾸준히 드세요. 몸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그 대화는 마치 약국에서 약을 건네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은 감사하다고 하며 봉지를 받아들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모습은 오히려 더 섬뜩했습니다. 위험이 위험처럼 보이지 않을 때 그것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수정이 보온병을 씻고 있었습니다. 손에 물이 묻어 있었지만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봤어? 봤어. 그냥 줄 서서 봉지를 받아가더라. 아무 의심도 없이 우리가 잘못 본 게 아니었네. 그날 밤 어머니가 방에서 봉지를 꺼내 제 앞에 내놓았습니다. 이제 내가 다 알아봤으니 이걸 어떻게 할 건지 내가 정해라. 어머니, 이건 어머니가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건 저걸 이렇게 돌린 사람들이죠. 수정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손이 떨리는 게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싸우는 가족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한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불안과 의심의 방향이 안쪽에서 바깥으로 뒤집힌 겁니다. 그날 수첩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불신에서 시작된 일이지만 진실로 마주하면 길이 생긴다. 이제 진짜 싸움은 우리 집안이 아니라 시장방, 점집안에서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장 공기는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전날 본 점집 앞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의심도 없이 봉지를 받아가는 사람들의 표정이 자꾸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아무도 그것이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얼굴들. 그게 이 상황의 가장 섬뜩한 부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식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제와 달리 눈빛이 조금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봉지는 이미 식탁 위에 올려놓은 상태였고 양손은 그 봉지 옆에서 조용히 깍지 껴져 있었습니다. 가야지? 네. 이제는 확인해야죠. 내가 같이 가도 되겠니? 어머니는 집에 계세요. 이제 어머니가 할 일은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누가 어머니를 이용했는지만 밝히면 돼요. 수정은 말없이 제 곁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젠 우리 셋 다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였습니다. 한민구와 약속한 시간에 점집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끝자락, 낡은 간판 및 골목에 다다르자 어제와 똑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이 줄을 서 있었고 점집 안에서는 조용한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익숙한 정서가 사람들의 경계를 무디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내부는 어두웠고 벽에는 오래된 부적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개의 하얀 봉지와 스테인리스 주전자, 그리고 몇 개의 빈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화련이라는 여인이 제일 안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에 스카프를 두르고 앉아 차분히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낯선 긴장감 하나 없이 오히려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이런 일을 반복해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 봉지 어머니도 받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받아가세요. 몸에 좋은 약초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좋다는 말을 믿고 며느리가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순간 박화련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약이 안 맞을 수도 있죠.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니까요. 체질 탓으로 돌리기에는 이상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어디서 만든 겁니까? 좋은 데서 났어요. 다들 잘만 드시는데 왜 그러세요? 그때 뒤편에서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야에 들어온 건 최미정이었습니다. 며칠 전 수정이 가게에서 봤다는 고향 선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얼굴을 피하듯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 가게에 왔었죠. 제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왜 거길 갔는지 당신도 알잖아요.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아야겠네요. 최미정의 입가에 씁쓸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이 동네 내 아버지 때문에 다들 힘들었던 거 몰라? 나는 그때부터 이 집안이 미웠어. 이게 버린 거야. 당신들한테 무슨 해를 주려던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느꼈던 거 돌려주고 싶었을 뿐이야.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제 귓가에서는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오래전 크레인 사고와 보상 문제로 시끌거렸던 사건이 스쳤습니다. 그 사건이 미정의 삶을 뒤흔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 가족이 만들어낸 일이 아니라 시대와 상황이 만들어낸 틈이었습니다. 그 틈을 붙잡고 살아온 사람이 바로 눈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이용했습니까? 제 목소리가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용이라니. 그냥 기회를 준 거지. 그 여자가 먼저 찾아왔어. 나한테 묻더라고. 며느리 체질에 좋은 거 없냐고. 어머니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몰랐으니까 이용하기 쉬웠지. 점집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한민구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신분을 밝히며 점집 안쪽 테이블 위의 봉지와 병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문 밖에도 몇 명의 단속 인원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박화련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손에 쥔 스카프를 꽉 쥔 채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미정은 의자에 걸터 앉아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모든 게 들통났다는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믿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믿음을 이용했고 누군가는 오해를 무기로 삼았죠. 제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불안은 장사가 되고 상처는 복수가 되지만 결국 진실은 남습니다. 밖에서 단속 인원들이 들어오자 점집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박화련은 고개를 숙였고 최미정은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래 미뤄졌던 어둠의 얼굴이 조용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장 끝자락 골목을 나서는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무게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이용한 누군가, 그리고 오래 묵은 원망이 엉켜 만들어진 일. 그것이 진실이었으니까요. 수정은 제 옆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끝난 거지? 응, 끝났어. 근데 쉽게 잊히진 않을 거야.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걸었지만 발걸음은 전보다 단단했습니다. 진실과 마주한 뒤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끝은 아닙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이제 다시 처음을 만드는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거제의 바다는 유난히 잔잔했습니다. 거센 비가 지나간 자리엔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었고 시장 골목에도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웃음소리, 장바구니 부딪히는 소리, 멸치 비린내까지 그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를 찾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묵직한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점집 근처를 지나치지 않습니다. 시장에 가더라도 늘 다니던 길을 살짝 돌아가십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불안에 기대던 분이었는데 지금은 스스로 약봉지를 버리고 마음을 다잡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짠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응.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사람 마음이란 게 약한 데를 누가 살짝만 건드려도 흔들리더라. 이제는 그런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어머니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차라리 저한테 말하세요. 어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미소는 오랜 세월의 후회를 조금씩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수정은 여전히 찻집에서 차를 우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손님들과 조금 더 오래 이야기를 나눈다는 점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불안이나 아픔을 들으면 그럴 때일수록 몸에 좋은 차 한 잔 마시라고 말하면서 꼭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차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믿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좋은 약이에요. 그 말이 가게 안에 퍼질 때마다 제 가슴도 잔잔히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후 한민구가 찾아왔습니다. 사건 정리는 모두 끝났고 점집은 불법 유통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야. 사람 마음이 약해질수록 누군가는 그 틈을 노려. 하지만 내 어머니는 운이 좋았던 거야. 가족이 곁에 있었으니까. 그 말 참 맞는 말이네. 가족이 옆에 없었다면 어머니는 지금도 믿고 있었을 거야. 그래도 이제 끝났잖아. 응, 끝났지. 하지만 이번 일은 오래 기억하려고. 우리 집뿐 아니라 이 동네 사람들 마음속에도 남을 거야.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았습니다. 수정이 끓인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어머니는 조용히 고추를 썰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세 식구가 모여 앉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 그러게요. 요즘은 밥 한 끼 같이 먹는 게 제일 귀한 일이네요. 다 지나가고 나니 별것 아닌 것 같기도 하다. 그렇죠. 근데 그 별것 아닌 일 때문에 우리 모두가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흔들리지 말자. 그 말에 우리는 잠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랜 불안의 그림자를 조금씩 지워나갔습니다. 식사 후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달빛이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지나가자
그 소리가 마음을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문간에 서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믿을 건 결국 사람이지. 약도 말도 운도 다 흘러가지만 곁에 있는 사람만 남더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면 돼요. 이번엔 서로 믿는 걸로. 그날 밤 수정은 찻잔에 마지막 물을 부으며 제게 물었습니다. 이제 괜찮겠지? 응. 이제는 진짜 괜찮을 거야. 그 잔잔한 대답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후회도, 그리고 다시 시작할 용기도. 창문 너머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엔 오래된 고통 대신 새로운 평온이 스며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다시 한번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고요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는 확실한 약속이 남았습니다. 믿음은 약보다 강하고 사랑은 불안보다 오래 남는다.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그 마음이 가장 큰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한 가정의 작은 균열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서로를 믿는 마음이 모든 걸 되돌린 이야기였죠. 불안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믿음과 사랑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삶의 어느 순간 이런 흔들림을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 곁에 누군가가 있었다면 그건 이미 가장 큰 힘이었을 겁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여러분의 공감 한 표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이야기들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잔잔하지만 단단한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